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예요. 네, 223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4 해가지고 건축 허가 등의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건축 절차를 이번 시간에 강의의 주제로 합니다. 네.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자,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 자, 건축 절차죠. 여러분, 건축은 배웠죠, 이제? 건축법상 건축이라 하면, 5개죠.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이제 건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행위를 하면은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건축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네, 원칙이 허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허가권자로부터 건축을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건축은 허가받지는 않죠. 네, 특례로서 일부 건축은 신고하면은 네, 건축 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인데, 자, 그 건축법에 의한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을 설계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건축물은 누구나 설계를 한다면은 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사,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사가 설계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어떤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을까요? 네, 학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으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을 신청하고요. 이제 허가가 나면은 건축을 받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원칙적으로 그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이를 이제 착공 신고라고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게 되죠. 착공 신고를 하고 이제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겠죠. 네, 건축 공사 시행. 건축 공사가 이제 시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공사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받고 이제 입주하여서 그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이제 건축 허가죠.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건축법상 건축 과정, 이 설계,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2문항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건축 허가죠. 자,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수험 준비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우리는 이제 손님에게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말해 주어서 그 허가권자로부터 건축을 받고 건축하게 해야 되죠. 허가권자. 그리고 또 사전 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전 승인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 제도, 사전 승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허가 거부. 허가 신청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축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도 있죠. 허가 취소.
건축허가를 받고 아까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2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그렇게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주로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 과정, 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보면은 먼저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지? 그죠? 네, 건축 허가권자죠.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자, 건축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건축은 몇 개가 있죠? 5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습니다. 자, 5개의 건축 행위와 9개의 대수선 행위 중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자, 밑줄 쭉 그으십시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 밑줄 그어드린 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그렇죠. 원칙.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특시, 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을 하거나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건축하고자 할 때는 각각 강남구청장이나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가 있는데 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죠. 그리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건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원칙적으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할 때는 강남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건축을 건축합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을 한다면은 그 건축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건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 있죠. 이런 대형 소매 업체가 지역에 들어오면은 지역 상인들은 상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형 판매점, 홈플러스나 이마트 입점을 지역 상인들은 소상공인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홈플러스 입점이나 이마트 입점을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구청을 증거해서 허가를 못하게 막 시위 데모를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구청 로비를 증거하고 깽가리 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축 허가는 부산이면은 부산 해운대 구청장이 허가합니까? 부산광역시장입니까? 부산광역시장이고, 서울이면은 관할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허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청을 점거해서 집단 행동을 한다면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맞죠? 망신스럽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죠? 시청 로비에서 집단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네. 이렇게 뭐 집단 행동으로 하는 표출은 뭐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급성 건축학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함이 원칙이지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한다. 원칙과 예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은 사전승인 제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 건축법상 사전승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거 전통적으로 중요하고요. 중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꾸준히 이제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전승인이 무엇일까? 개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입문 과정에서는 이 사전승인이 무엇인지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사전승인이라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할 때 그 허가 여부를 허가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그거 사전이에요, 사전에.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허가해도 되는지 여부를 이제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이제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것을 사전 승인 제도로 합니다. 이 개요 그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승인 제도가 뭐죠? 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건축법상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외우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사전 승인 대상은 암기는 하셔야 돼요.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데 사전 승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답을 못 찾죠. 네. 대표적으로 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아직까지 뭐 이걸 깊게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많이 들어보셨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입니다. 이 대형 건축물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는 허가를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대형 건축물을 그 시군 지역에 허가를 해도 되는지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와서 허가하는 것을 사전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건축급상 건축허가권자가 여기 있었죠. 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중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승인받는 거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급상 건축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죠? 불러주세요.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뿐이에요. 시장군수만 사전 승인 받아요. 그럼 누가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구청장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는 무슨 시죠?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승인 제도는 특별시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하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낼 때 이렇게 되거든요. 건축법상 사전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네, 틀린 것은 1번 건축법상 사전승인. 자, 1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광역시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묻겠습니까? 오.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죠. 어디만?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만, 시군 지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구소가 임의로 허가를 못하고, 시장구소 허가를 하되 허가 여부를 관할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와서 허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사전승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요 이해가 완벽합니까? 네. 이 정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사전승인 대상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봐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을 허가해도 되는지 여부를 특별시 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직접 허가해요.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고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누가 허가하죠?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마음대로 못하고 도지사에게 이런 대형 건축물을 우리 도시와 우리 군 관할구역에 허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고 와서 허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을 허가할 때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 그리고 도 관할구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승인받아와서 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건축법상 사전 승인에 대한 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자를 넘겨볼까요? 224페이지예요.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 불허가, 즉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건축허가 거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박선의 1번, 2번이죠. 박선의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번 설명드립니다.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밑줄 것이고요. 박사원의 1번.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밑줄 것입니다.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그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줄 것이십시오. 주관경과 교육환경 밑줄 것이고요. 주관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건축허가 거부인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거부예요. 건축허가 거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알죠? 네, 일산은 그 1990년대 초에 이제 그 건설된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도시로 이제 분당 신도시하고 이제 수도권 제1기 신도시로 그 분당 신도시하고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는 도시 계획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런 멋진 신도시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우리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전부 그 공통점이 산업 도시입니까? 아파트 위주의 주거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이제 택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고층 아파트 위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죠. 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이제 그죠? 네,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 건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가 용지로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교육단지예요. 교육단지니까 이제 계획도시니까 또 교육시설 한 곳에 여기 이제 시가지 중심에서 약간 외곽이니까 이쪽에 이제 그 녹지 환경이 아주 좋아요. 좋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교육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초중고 등 이제 학교 교육 연구 시설이 들어왔죠. 교육 시설이 배치가 됐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는 상가 용지가 분할된 거예요. 그럼 상가 용지가 분양되면은 여기 이제 업무 용도나 뭐 그 근린 생활 시설 그리고 이제 그 상가 용도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산 신도시에 상가 용지를 분양받은 일정한 지역에서 이제 러브호텔, 모텔을 여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모텔은 건축이 허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러브호텔의 효시가 여기서 시작됐답니다. 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또 얼추 맞는 얘기고요. 여기에 그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래요. 그럼 보십시오. 이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업 쪽에는 위락시설 또 건축할 수 있어요. 위락시설은 뭐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이면은 전부 학교가 이제 교육단지에 있으니까 학교를 오가게 되잖아, 아이들이. 그죠? 예, 오가게 되는데 이거 지나가는 길에 나이트 클럽이 있고 뭐 이렇게 러브호텔 많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명함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손님 호객 행위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여기는 주거환경, 오른쪽에는 교육환경. 그래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이런 숙박시설,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은 네, 건축 허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종전에 기소갱의였어요. 기소갱비. 기소갱의가 뭐냐면은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거부를 못하고 허가를 하여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가용지 부장받고 러브호텔, 모텔 짓겠다고 경기도 고양시청에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허가는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기소갱의이기 때문에 모텔이 허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러브호텔촌이 돼버리고 나이트클럽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아이들 학교로 보내야 될 이 주부들이 뿔났죠, 이제. 뿔나고 또 학교에서도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해치던 숙박시설, 러브호텔 웬 말이냐, 나이트클럽이 웬 말이냐 해가지고 경기도 고양시청을 점거합니다. 점거해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경기도 고양시장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 허가는 기소갱이기 때문에 상업적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는 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허가를 했을 뿐이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죠? 그렇죠. 국회에서 입법이 미비된 거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치던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허가가 거부될 수 있도록 규정이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시청을 점거 농성하다가 국회로 간 거죠.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 로비를 이제 점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약속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교육단지, 교육환경이잖아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단독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도시에 건축위원회가 있겠죠. 이런 건축을 허가 여부가 뭐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건축허가 거부가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건축허가를 네, 제도적으로 이제 할 수 없도록 잘 막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뭐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오래 갈 수 있죠. 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224페이지 왼쪽 상단이고요. 자, 건축허가권자는 자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박선의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건축허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같이 볼까요?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위락시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숙박시설, 예를 들면 호텔, 모텔이죠.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아파트 단지, 교육환경, 교육단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네,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건축허가 거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4번 내로입니다. 자,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네, 그 건축허가를 줄 것이십시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는 임의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에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네,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기속 취소입니다. 네,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취소 사유 몇 개 나와 있죠? 3개.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밑을 쭉 끄시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네,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중요 사항들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자,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절차,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한 네,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네, 건축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허가를 누구에게 받지? 허가권자 공부한 거예요. 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네, 건축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청소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직접 건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전결정 제도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요. 네, 1, 2월 네, 기본서 나오면은 그때 진행할 거고요. 오늘 사전 승인 배웠죠? 네. 자, 청소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네,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는 그 건축 허가를 하기 전 누구에게? 그렇죠.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미리 승인받습니다. 이것을 네, 사전 승인 제도라고 했습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는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거부를 공부한 거죠. 건축허가 거부. 그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 교육환경과 그리고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는 거부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놓고 2년 동안 공사 착수가 없으면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건축 허가 취소까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기타 등등 건축 허가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은 우리가 1, 2월 기본 이론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 오면 되죠. 225페이지 사용 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착공 신고하고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그 진행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합니다. 그 준공검사를 이제 건축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 승인. 자, 여러분 그 교재 225페이지 왼쪽 아래 아니면 또 224페이지 건너편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필기를 좀 해보실래요? 네, 필기 좀 하십시오. 자, 필기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네, 건축. 이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건축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건축법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제 건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그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예요.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우리 배웠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는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는다.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입니다. 이런 그 단독주택은 단위가 호예요, 호. 단독주택 10개는 10호, 단독주택 10호가 있다 그렇게 하죠. 단독주택 5개는 5호 그렇게 하는 거죠. 단독주택을 실 때는 단위가 호고요. 공동주택은 단위가 뭐죠? 공동주택은 단위가 세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호 하면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거고, 몇 세대 하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네 아파트 몇 호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세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저 시골 마을에 너네 마을은 몇 호가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시골 마을에 가면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 단위는 호, 공동주택 단위는 세대.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건축, 집을 지을 때 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주택법 적용 대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계속 필기 좀 하십시오. 네. 그때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은 이를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주죠. 근데 주는 주인 주자죠.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을 30호 미만이니까 하나 지을 수도 있고 두 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호 미만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법에서는 건축주로 부르고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최소 3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 뭐 500세대, 1000세대 막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 건설하는 자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축을 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로 불러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짓습니다.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고 집을 짓습니다. 사업주체로 불러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됩니다. 건축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돼요. 그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사용승인을 받고 준공사를 받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용승인을 배우는 거죠. 네. 여러분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5페이지에 있죠? 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나와 있고요. 자, 1번. 자, 사용 승인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자로부터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로부터 사용 승인 준공사를 받고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을 이제 입주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 승인서 교부. 자, 이때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이죠.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고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의 교부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 사용 승인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하고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잠깐 비교해서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필기하고 구별해서 다시 필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네. 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물으면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네,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하죠. 사용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그렇게 되죠.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그렇게 돼요. 자, 이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하냐면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이제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자, 건축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그 사용 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7일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처리 기간, 건축법상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그리고 자,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 검사라고 하는데, 자, 주택법에서 사용 검사는 누가 신청하느냐면은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이 전부 완료됐을 때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 검사 누구에게 신청하냐면은 네, 자,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그 사용검사 신청으로부터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서 이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주택법과 건축은 상호 비교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본 거죠. 해봤고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느냐면요. 여러분 교재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오셔가지고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오면은 05번 해가지고 그 도로가 나와 있고 아까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은 용어 설명해드렸죠. 네, 원칙 읽어볼까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등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는 밑줄 쭉 그십시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그시면 되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즉 박스안의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자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그리고 2번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자, 이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네,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그리고 도로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원칙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러분 설명됐습니다.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위쪽이 대지예요. 자, 이 도로는 50m 도로입니다. 네, 너비가 50m인 도로고요. 자, 여기는 대지죠. 네, 대지가 있고 여기도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금방 이렇게 돼 있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있죠.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도로에 몇 미터를 접해야 되죠? 그렇죠. 이 대지가 도로에 이 부분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이 길이가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은 2m 이상을 접하지 않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맹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위쪽에 보십시오. 이 위쪽에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맹지예요. 이 맹지는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대지를 살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앞에 대지에서 이만큼 땅을 사야 되죠. 사서 여기에 접하는 길이를,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를 2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지도 건축의 허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입익금진 부분만큼 네, 이 앞집의 대지 소유자로부터 이 대지, 이 땅을 살 수 없거나 지역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면은 이런 땅은 맹지는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건축할 수 없다. 즉 개발할 수 없는 대지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용할 수 없는 대지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지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만큼 땅을 사고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해서 2m 이상을 접하면은 이 뒤쪽에, 이 위쪽의 대지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어떤 관계죠? 2m 이상을 접하는 관계로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난 발생 시 지진이 발생해서 건축물이 흔들리거나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로 대피하죠? 그렇죠. 도로로 뛰어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거예요. 우리 건축부의 추구하는 목적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왜 2m를 접하도록 했을까요? 최소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부부가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러면 아까 그 도로 할 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행을 하기 위한 너비가 몇 미터였죠? 1m잖아요. 한 사람이 보행하기 위해서 1m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쓰나미가 막 밀려오면은 남편이 잠자다가 아내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서 손잡고 안전하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1m가 있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m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예요. 만약에 1m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대피해야 되는데 깨우려다가 1m만 접하고 있으니까 이 통로가 1m잖아. 한 사람만 급하게 대피할 수 있잖아. 그럼 남편이 아내를 깨우려다가 아내를 데리고 가면은 한꺼번에 나란히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깨우려다가 안 깨우고 혼자 대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안전하게 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냥 웃자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광장, 유원지가 있으면 재난 발생 시 공원, 광장, 유원지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잖아. 이럴 경우에는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네, 건축이 금지된 공원, 광장, 유원지 등에 접한 대지는 네, 건축법상 출입만 가능하다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입문 과정에서 네, 중요한 용어 정의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중요성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1시간은 농지법 이렇게 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